안녕하십니까, 신동훈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최근까지 저희 연구실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각자 자기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기에 저희 연구실이 그동안 지금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에, 최근에 이제 저희들 연구실에서 4세기 우리나라 고고학 유적에서 새뼈가 나왔어요. 이 뼈는 연세대학교 조태섭 교수께서 발굴을 하신 뼈인데 이 뼈에서 우리 지금 경희대학교 연구교수로 있는 홍종화 교수가 DNA를 추출을 해서 종간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키올로지칼 리서치 인 아시아라는 잡지가 있는데 뭐 괜찮은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 이번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이제 출판은 이미 됐고요. 온라인 출판은 이미 됐고 요즘에는 온라인 출판이라는 거하고 이 종이책 버전의 출판이라는 거하고 다른 시기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출판은 이미 된 상태고 아직 그 프린티드 버전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세기 유적에서 새뼈가 나왔는데 조태섭 교수께서 이제 꿩이라고 동정을 하셨죠. 저희가 이제 거기 근데 꿩하고 이제 닭뼈가 사실 잘 구별이 안 가는데 언젠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는 생각보다도 닭이 꿩에 비해서 야생동물인 꿩에 비해서 사람들이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이죠.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꿩이 닭이 꿩보다 많이 사람들이 섭취하기 시작한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기록도 보면은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닭을 키워서 잡아먹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들에 나가서 꿩을 사냥을 해서 잡아먹는 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조선시대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삼국시대면 더 하겠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삼국시대는 물론 닭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지만 이제 꿩이 훨씬 많은 실제로 이제 발굴 현장에서도 꿩뼈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경우에도 이제 4세기 유적에서 꿩뼈가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DNA를 추출을 해가지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런 이제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동물의 DNA를 가지고 저희 개통도를 저희가 그린 겁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저희가 했던 4세기 뼈가 되겠고 요 피콜치쿠스라고 되어 있는 건 이런 것들이 다 꿩이에요. 여기 이런 것도 다 종은 좀 다릅니다만은 전부 다 꿩입니다. 그래서 꿩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 경우는 현재 지금 옛날 꿩 가지고 DNA를 추출해서 보고한 거로는 아마 옛날 그러니까 에이션트 본으로 한 것으로는 아마 최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가장 최근에 지금 보고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우리 경희대학교의 한진성 선생하고 우리 홍종화 교수가 주관이 돼서 이제 논문을 썼고요. 저희 연구실에 이제 이혜진 선생 박사하고 제가 같이 논문을 좀 거들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이 편두라는 게 어떤 건지는 이제 아시죠? 그 우리나라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편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두인골이 옛날에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된 인골들 소위 얘기하는 예안리라든가 뭐 예안리에서 이제 주로 이 편두뼈가 이제 확인이 되었다고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편두에 대한 보고가 한국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 같은 경우에는 편두 보고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동아시아 일대의 기존의 보고를 저희가 쭉 연구 보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고인골에서 편두가 있는 흔적이 많이 보고된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추려서 리뷰의 형식으로 해서 종설이죠, 종설의 형식으로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인문학 연구, 이건 5월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5월호가 아니고 이번 달 거니까 지금 8월호가 되나요? 예, 인문학 연구 가장 최신호에 저희가 이 논문을 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중간에 보시면 이제 동북아시아 지금까지 편두 고인골 출토 유적을 저희가 쭉 정리를 해서 해놨고 즉 그림으로 간추렸죠. 그리고 이 그림에 간추려진 여러 이 유적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이 논문에서 좀 다루었습니다. 다루어서 종설이니만큼 무슨 오리지널 아티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연구 성과를 이제 저희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한 논문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이제 이런 편두 인골에 대한 연구가 계속이 된다면 그 다른 나라의 어떤 연구 경영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의 고고학이라는 개간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술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고고학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어카데믹 매거진이죠, 매거진 잡지인데 여기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고인골 치아에 관련된 연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 요게 지금 세 번째 편입니다. 세 번째 편이고 총 저희가 8편 정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중반 때까지는 계속 연재가 계속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좀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후지타 교수, 그 다음에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이혜진 박사, 그 다음에 경희대학의 우리 홍중화 선생, 그리고 저 이렇게 공저자료에서 고인골 치아에서 확인되는 스트레스 지표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고고학에 간단한 글을 좀 하나 실었습니다. 요, 요 내용에 이어서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의 고인골 치아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 지금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지금 쭉 조사를 하고 써내려가는 내용은 사실 지금 일본 쪽의 단행본으로 지금 출간을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 쪽 저자하고 같이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일본 쪽에서 아마 내년 올해 말쯤이면 아마 단행본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번 달에 출간된 과학동화에 저희가 과학동화 측에 의뢰를 해와서 저희가 을지대학의 오창석 교수하고 같이 간단한 학생들이 보고 참고할 만한 내용을 좀 담아서 조선시대 미라에 관한 내용을 좀 적었습니다. 이건 이제 첫 페이지라서 이집트 미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 특집 기사의 내용은 저희가 이제 적었는데 작성을 했는데 조선시대 미라 연구가 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달 과학동화 출간된 기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국면이 아주 길어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국제 회의나 학술 대회가 많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물론 캔슬이 되고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방역 국면의 초창기에는 그런 국제 학회들이 다 캔슬이 되고 끝이 났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고 이 학회들 상당수가 웹이나의 형태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인도 쪽에서 지금 인도의 고고학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웹이나인데 몬순 렉처 시리즈라고 해서 학자들에게 이제 의뢰를 해서 동영상을 받아가지고 온라인상에서 강의를 틉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쪽 그 인도 고고학자들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 렉처를 준비해서 틀었습니다. 튼 게 지금 8월 22일 날 저희가 첫 방송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보더라고요. 한 600명
어젠가 그젠가 들어가 보니까 600에서 700명 정도 들었던데 워낙에 뭐 인도라는 나라가 에, 인도에 계신 분들이 일단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워낙에 큰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Archaeopharytological Study in India and Other Asian Countr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기생충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인도는 아직까지 고기생충에 대한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발굴 조사를 들어갔을 때 그쪽에서 연구를 좀 수행을 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워낙에 나라 그 토양이나 이런 게 좀 건조해서 그런지 기생충난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기생충 감염이 좀 적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 환경적인 조건상 기생충난이 많이 남지를 못한 것인지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혹시 그쪽에 계속 들어가서 연구를 수행할 기회가 올지 아니면은 인도 학자들이 그 일을 이제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그쪽에서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누군가 이제 그쪽에서 일을 받아갖고 거기서도 이제 고기생충에 관한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생충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상당 부분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옛날 과거 기생충 감염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학자들이 뭐 꼭 저 아니라도 인도에 진출을 해서 이런 쪽 연구를 좀 같이 수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의뢰를 받고 챕터를 하나 저술을 했습니다. 제목이 이제 이 책 제목이 Bioarchaeology of Urbanization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도시화가 되었을 때 발견되는 여러 가지 그 생물인류학적인, 생물 고고학적인 변화 이런 것만 쭉 묶어갖고 단행본을 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단행본에서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술을 했느냐 하면은 도시화가 되었을 때와 그리고 이 도시화의 말미암은 기생충 감염증의 창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요 얘기는 저희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고기생충학적인 연구는 저희가 최근에 그동안에 한 10년 넘게 수행을 하면서 거의 상당히 많이 밝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기생충 감염률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서울 시내의 이제 발굴 현장에서 이렇게 샘플링을 해갖고 기생충 조사를 하면 기생충난이 나온다 이런 보고는 여러분들 신문에서 몇 번 접하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뭐 위생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이걸 떠나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정도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은 그 도시의 구성인들,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기생충 감염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올라가고 특히 이 도시라는 그 환경 자체가 현대의 어떤 도시를 운영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그 중세 도시에서는 기생충 감염률이 도시민들 사이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이 챕터에서 좀 적었고 요건 이미 출간이 지금 요번 한몇 지난달인가 출간이 된 상태입니다. 요 챕터는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직접 접하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제 지금 북 챕터인데 제가 최근에 지금 스프링거에서 책을 하나 에디팅을 하나 하고 있어요. 이태리 학자하고 같이 이 핸드북이 한 페이지가 지금 한 900페이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다 쓴 건 아니고 저는 에디터라 제가 쓴 챕터도 있지만은 이제 다른 그 저자들이 쓴 챕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 한 50챕터 정도를 한 책으로 지금 묶고 있습니다. 내년 한 2월쯤이면 아마 출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쓴 챕터들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퍼블리케이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요 책에 실린 온라인상에 출간이 된 챕터가 되겠습니다. 시베리아의 머미, 일본의 머미 이렇게 있는데 일본도 미라가 있고 시베리아도 있어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본에 있는 미라 같은 경우는 저희 나이 또래 사람 분들이
옛날 그 교과서에서 등신불이라고 보셨잖아요. 그 등신불에 해당하는 그와 유사한 그 스님들이 미라가 된 그런 형태가 일본에는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극지 지역에서 미라가 좀 나와요. 워낙에 이게 동토지대다 보니까 거기 묻히신 분들이 미라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챕터를 각각 써서 이 책에다 출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이제 마무리가 됐고 앞으로도 이제 이 책 안에 제가 쓴 챕터들이 꽤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온라인으로 출간이 돼서 나올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해부생물인류학이라는 요 잡지가 뭐냐면은 대한체질인류학회지의 학술 공식 기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동물고고학 특집호를 냈거든요. 동물고고학 특집호. 근데 이 동물고고학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발굴 현장에서 나오는 동물뼈들이 있잖아요. 이 동물뼈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해온 수행하는 학자들이 좀 몇 명 모여가지고 특집호를 같이 저희가 써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두 편을 써냈는데 하나는 서울 종로구 공평동 유적에서 발견된 동물뼈를 검토한 것, 학술적 검토를 한 거죠. 두 번째는 사육말의 기원과 확산에 대한 고고학 및 유전학적 연구 결과 이렇게 두 편을 냈습니다. 이 두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발굴 현장에서 발견되는 사육말 이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워낙 지금 정보가 적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지금 이 사육말에 대한 고고학 및 유전학적 연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를 저희가 쭉 리뷰를 해서 종설로 지금 써낸 글이 바로 요 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글은 종평구 종로구 공평동 유적 그러니까 서울 사대문 아니잖아요. 사대문 안에서 유기물 수혈 안에서 동물뼈가 아주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동물뼈 이와 유사한 발견은 사실은 뭐 발굴했을 때 서울 사대문 안에서 이미 많이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학술적인 보고는 지금까지 충분히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사례 케이스 스터디로 해가 저희가 보고를 한 논문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저 불교문화재연구소의 김선 선생님하고 같이 저희가 논문을 썼어요. 이 소식은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달에 여기 남아시아 고고학회입니다. 남아시아 고고학회가 3년인가 4년마다 열리거든요. 남아시아라는 게 이제 인도하고 주변 국가예요. 그러니까 뭐 파키스탄, 뭐 이란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는데 주로 모이는 거는 인도,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요 인도 문화권 안에 있는 국가들이 그 국가들의 고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학회를 합니다. 한 3년에 한 번인가? 원래는 이게 방글라데시, 저 스리랑카에서 하게 돼 있었어요. 스리랑카에서 하게 돼 있었는데 여기 있죠. 올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국면이 그쪽에서도 시작이 돼가지고 인도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오프라인 학회는 하지를 못하고 온라인 학회 웨비나를 하겠다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도 들어가서 조사했던 유적 중에서 인더스 문명 유적 중에 이 라키가리 유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라키가리 유적에 대한 연구를 같이 우리 제가 이제 바산트 신대 교수라는 분하고 인도의 교수인데 이분하고 같이 저희가 연구를 수행을 했었는데 이 연구가 이제 끝이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는 옛날에 저희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갖고 인도에 가서 저희가 연구를 했었는데 연구가 지금 종료가 된 상태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인도학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자고 해서 총 7편 정도의 세션을 저하고 신대 교수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저희가 웨비나 형태로 해가지고 9월 중에 이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 학회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정이 잡히면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진행되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좀 이렇게 보시면 흥미로운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사진도 좀 참신한 사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얼굴 복원, 인더스 문명 사람들에 대한 얼굴 복원을 수행했던 우리 이원준 박사, 그 다음에 이혜진 박사가 요 유적에서 나온 인골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좀 요약을 해서 드릴 거고요. 저는 이 라키가리 발굴이 갖는 인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이게 아마 좀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던 질병에 대한 연구를 제가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잡지가 이제 일본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도 그냥 정식 학술 잡지라기보다는 일종의 매거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매거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고고학 저널이라는 잡지인데 내년 8월에 저희가 고병리 그 옛날 사람들이 앓는 그 질병에 대해서 그 고고인류학적인 성과를 가지고 저희가 그 일본 학자들하고 같이 특집호를 하나 내기로 했습니다. 그 특집 세션을 하나 저희가 같이 꾸리기로 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하고 그 일본 학자하고 같이 아마 내년 8월호 정도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아마 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일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렸습니다. 아주 힘든 시기인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동훈이었습니다.